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참새 윤오영 짹짹짹짹짹 무참새의 조잘되는 소리 반가운 소리다. 벌써 아침나절인가. 오늘도 맑고 고운 아침 울타리에 햇발이 들어 따스하고 명랑한 하루를 예고해주는 귀여운 것들의 조잘되는 소리다. 기지개를 펴고 눈을 비빈다. 깜깜한 밤이 아닌가. 전등의 스위치를 누르고 책상 위에 시계를 보니 새로 3시다. 형광등만 환하다. 다시 눈을 감아도 금방 들렸던 참새 소리는 없다. 눈은 멀거니 천정을 직시한다. 참새는 공작같이 화려하지도 학같이 고귀하지도 않다. 꾀꼬리의 아름다운 노래도 접동새의 구슬픈 노래도 모른다. 시인의 입에도 오르내리지도 완상가에게 팔리지도 않는 새다. 그러나 그 조그만 몸매는 귀엽고도 매끈하고 색깔은 검소하면서도 조촐하다. 어린 소녀들처럼 모이면 조잘된다. 아무 기교 없이 솔직하고 가벼운 음성으로 째깔째깔 조잘된다. 쫓으면 후루룩 날아갔다가 금방 다시 온다. 우리나라 방방곡곡 마을마다 집집마다 없는 곳이 없다. 신달래꽃을 일명 창꽃이라 부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삼천리강산 가는 곳마다 이 연연한 꽃이 봄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데가 없어 기쁘든 슬프든 우리의 생활과 떠날 수 없이 가까웠던 까닭이다. 민요 시인 김소울이 다른 꽃 다 버리고 오직 약산 진달래꽃을 노래한 것도 다 이 나라의 시인인 까닭이다. 하고한 새가만큼만 이 새를 참새라 부르는 것도 같은 뜻의 써이다. 이 나라의 민요 시인이 새를 노래한다면 당연히 이 새가 없을 것이다. 우리 집 춘야에서 보금자리를 하고 우리 집 울타리에서 자란 새가 아닌가. 이 새 울음에 동창에 해가 들고 이 새 울음에 지붕에 벚꽃이 피었다. 미물들도 우리와 친분이 같지가 않다. 제비는 반갑고 부엉사는 싫다. 같이 소리는 반갑고 까마귀 소리는 싫다. 이 참새처럼 한 집안 식구같이 살아온 새도 없고 이 참새처럼 아침의 반가운 소리도 없다. 워효 워효. 긴 목소리로 새 쫓는 소리가 가을 들판에 메아리친다. 들국식을 축내는 새들을 쫓는 소리다. 그렇게 보면 참새도 우리에게 해로운 새일지 모르지만 봄, 여름에는 벌레를 잡는다. 논에 허수아비를 해 안치고 새를 쫓아 나락 먹는 것을 금하기는 하지만 쥐 잡듯 잡아 없애지는 않는다. 만일 참새를 없애자면 그리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반드시 추녀 끝에 서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메모하지도 않았고 이삭이나 푹대기 깔이나 겨속의 나달 수채의 밥풀에까지 인색하지는 아니했다. 새를 쫓는다라고 하지 않고 새를 본다라고 하는 것도 애기같이 귀엽게 여긴 부드러운 말씨다. 그리하여 저녁 때 다 같이 집으로 돌아온다. 지금 생각하면 황금빛 들판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여 워효 워효 새 쫓는 소리도 유장하기만 하다. 새 보는 일은 대개 소녀들의 일이다. 문득 목단이 모습이 떠오른다. 목단이는 우리 집 앞 논에 새를 보러 매일 오는 아랫말 처녀다. 나는 웃는 목단이가 공주 같다고 생각한 일이 있다. 나보다 4살 손이라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했지만 나는 굳이 목단이라고 부르고 누나라고 불러주지 아니했다. 그는 가끔 삶은 밤을 까서 나를 주곤했다. 혼자서는 종일 심심한 까닭에 내가 날마다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도 만일 지금 살아있다면 물론 할머니가 되었을 것이다. 폐가한 집을 가리켜 참새 한 마리 안 와 앉는 집이라고 한다. 또 참새만이 모이는 마을을 복마을이라고도 한다. 구덕스러운 말이요 이유 있는 말이기도 하다. 참새는 양지 바르고 잠풍한 곳을 택한다. 여러 집이 조밀 모인 대촌을 택하고 나달이 풍부하고 바깥이라도 있는 부유한 마을을 택하니 그 마을은 복지일 법도 하다. 풍족한 마을에서도 새한테는 각박하지가 않다. 언제인가 나는 어느 새 장수와 만난 적이 있었다. 조롱 안에는 십자매, 잉코, 문조, 카나리아, 기타 이름 모를 새들도 많았다. 나는 참새만 없네 하다가 즉시 뉘우쳤다. 실은 참새가 잡히지 아니해서 다행인 것을. 나는 어려서 조롱을 본 일이 없다.
시골서 저를 조롱에 넣어 기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제비는 찾아와서 논어를 읽어주고 까치는 찾아와서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고 꾀꼬리는 문 앞 버들가지로 오르내리며 머리 곱게 빗고 담배밭에 김매로 가라고 일깨워주고 또한 참새는 한 집의 한 식구인데 조롱이 무엇이 필요하랴. 뒷문을 열면 진달래 개나리가 창으로 들어오고 발을 걷으면 복사꽃, 살구꽃, 가지각색 꽃이 철을 따라 날고 뜰 앞에 괴석에는 푸른 이끼가 이슬을 머금고 있다. 이게 만일 꽃꽂이를 한다고 꽃가지를 꺾어 방 안에서 시들리고 돌을 방구석에 옮겨놓고 먼지를 앉혀 이끼를 말리고 또 새를 잡아 가두어 놓고 그 비명을 향락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분명 악취미요 그것은 살풍경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 참새도 씨가 져서 천년기념조로 보호대책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다. 세상에 참새들조차 명맥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는가. 그동안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가 생각하면 메마르고 삭막하고 용기 없는 세상이다. 달 속의 돌멩이까지 캐내도록 악착같이 발전해가는 인간의 지혜가 위대하다면 무한히 위대하지만 한편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한 마리의 참새나마 다시 그 아쉽고 그립지 아니한가. 연화봉에서 하계로 쫓겨난 양소유가 사바 풍상을 다 겪고 또 부귀 공명을 한껏 누리다가 석장 짚은 노성의 성진아 한마디에 황현대각 옛 연화봉이 그리워 다시 연화봉으로 돌아갔다. 짹짹짹 잠결에 스쳐간 참새 소리는 나에게 무엇을 깨우쳐 주려는 것인가. 날들어 어디로 돌아가라는 것인가. 40년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내 소리. 무슨 인연으로 40년 전 옛 추억 가버린 소년 시절 고향 풍경을 이 오밤중에 불러 일으켜 놓고 어디로 자취를 감춘 것이냐. 잠결에 몽롱하던 두 눈은 이제 씻은 듯 깨끗하다. 나는 문득 일어나 불을 피워 차를 다리며 고요히 책상머리에 앉는다.